자, 여러분들 오늘 거의 검은 목요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 800 종목 하락에 80 종목 상승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오를까 말까였다.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3.5 사실 4% 거의 찍었어요. 3.93까지 찍었다가 조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깔끔하게 전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았나. 중요하게 보는 이런 지지 라인들 이탈하면서 끝났어요.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로? 올해 1월로 돌아왔어요. 올해 1월이 어떤 구간이었죠? 그나마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긴 했지만 1월 초만 해도 올해는 경기 침체 세게 올 거고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이제 리세션 세게 올 거다 이런 얘기가 한창 돌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대로 돌아왔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와 오늘 종가가 2300 이탈했네. 2299포인트. 어쨌든 지금 가격이 언제냐? 딱 1월 6일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정말 비관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때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말에도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증시가 고금리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실적이 그렇게 하면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르게 금리는 내리지 못하고 이 논리 때문에 쇼크가 올 거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직 실적 견고해 라고 하면서 AI 가고 반도체 가고 2차전지 가고 다 갔던 거죠. 근데 그게 단지 시간만 딜레이 됐어. 갑자기 지금 와서 또 그 같은 논리인 거지. 실적 진짜 안 좋아진다. 왜? 여기저기 정말 실적 쇼크가 찍히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제서야 진짜 실적까지 안 좋아지네. 근데 진짜 고금리 유지하고 있네. 그러면은 당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는 이제 4분기다. 3분기 실적을 지금 까보고 있는데 하나 둘씩 미국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 또는 예상치보다 아래야. 근데 무서운 거는 4분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주가는 원래 주식시장은 좀 더 빨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요인도 있어요. 수급적인 요인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대외적인 악재, 수급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반도체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가 우리 실적 오늘이 디데이였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살짝 신고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적이 나오고 또 이슈에 따른 또 재료 소멸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악재가 두 개가 겹쳤어요. 첫 번째,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예상대로 손실은 줄였어. 근데 적자인데 손실은 줄여서 영업 손실이 1조 7,900억이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하회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플러스 이게 더 큰 것 같아.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을 했어요. 다 하락했어요. 미국장 이제 나스닥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게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게다가 실적도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좀 더 실적 하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이제 좋아질 만한 그런 껄떡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유난히 더 약한 모습이 나왔고 그럼 미국장은 왜 이렇게 하락했나요?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AI 반도체 이제 중국 수출을 앞당겨서 그냥 즉각 실시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정부 즉 시행 통보를 받았다. 당장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도체가 하락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그리고 또 전쟁도 있죠. 이스라엘이 이번에 대규모 지상작전 전개를 한다. 이제는 진짜로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내일 아니면 주말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조금은 오른 척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대외적인 변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요인도 있어요. 코스닥이 더 발작을 할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전히 2차전지 폭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와 에코프로가 이제 60만원도 위험합니다. 에코프로가 60만원도 위험해. 왜? 지금 62만원이거든. 에코프로 BM도 20만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담보 부족 이런 것들 영향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신용이나 미수금 이런 것들을 좀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 역시 요거 영풍재지. 요거 오늘 거래 풀렸어요. 마이너스 30% 당연히 점화가 같죠. 얘가 주가 작전이 시작하기 전에 가격이 대략적으로 5,000원인 것 같아. 5,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5만원 그러니까 한 1000% 올렸죠? 1000% 올렸다가 이제 점화까지 하한가 두 번 맞아서 23,000원이 됐어요. 근데 5,000원까지 하락한다고 많이 가정을 했을 때 아직도 많이 남았죠. 아직도 점화가 두세 번은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맞으면은 11,500원 세 번 맞으면은 8,0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글쎄요 탔다 좋아하시는 또 야수의 형님들 또 한 두 번 정도 더 나오면은 탔다 들어가자 해갖고 설거지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잠깐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작전 시작하기 전
가격대인 10,000원이나 5,000원 가격대까지도 좀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키움증권이 받아야 되는 돈을 이제 못 받죠. 5천억 미수금에서 아마 여기에서 10,000원에서 회수를 한다고 해도 3천억 이상 손실을 보는 것 같고, 그 이상 하락을 하면은 더 큰 손실이 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얽히고 설킨 우리 예전에 그 라다기온 주가 조작 사건 때 CFD 계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CFD 그 장외 뭐 파생 상품 그 계좌인데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레버리지와 함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CFD 상품이랑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요게 좀 과도하게 문제가 돼서 담보 부족이 여러 가지 뜨게 만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CFD 계좌 때문에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많이 실어서 매매를 했는데 작전이 터졌어. 그래서 이렇게 점만큼 가면서 물량 담보 부족이 크게 뜨니까 CFD 계좌랑 연계돼가지고 담보 부족이 여러 개 뜨니까 또 다른 물량들,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매도가 쏟아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번에도 얼만큼 연계가 돼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불안한 건 그거야. 연계가 조금 그래도 돼 있으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증거금 100%를 막 종목들을 부랴부랴 막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일단 키움증권만 해도 여러분 다 보시면은 다 증거금 100%야. 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키움증권만 그러느냐? 근데 사실 다른 증권사들도 키움증권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많이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FD로 인한 작전으로 인한 점한가가 계속 이어질수록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내일도 점한가는 사실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기정사실. 왜냐면 하한가 잔량 보세요. 잔량 1,800만 주. 와, 1,800만 주면 뭐야? 이거 얼마야 이거? 1,800만 주가 소화가 되려면은 이게 점한가를 몇 번을 더 가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도 섹터,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어제에 이어서 다 빠졌는데, 보시면은 뭐 포스코, 퓨처앱, 인터 뭐 요런 나름대로 시가총액 큰 종목,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엔벨로프라고 해가지고 과대 낙폭으로 20% 설정해서 막 엄청나게 빠지면 닿는 그런 뭐 보조 지표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앱 같은 경우에는 엔벨로프 하단 라인 20% 닿은 경우가 코로나 때 빼고는 처음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많이 하락했다. 그 말은 즉 21선 기준으로 낙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이 낙폭의 이격도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 벌어진 거냐? 20% 이상 벌어졌는데 얼마 만에 나온 거냐?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많이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너도 나도 지금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렇게 또 가파르게 하락을 했으면은 무한히 하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칼날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흉흉하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냐?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역시 뭐 부정의 테마. 일단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국제약품 이런 애들 보니까 중국 폐렴이래. 물론 뭐 메디아나도 올라다가 이제 피레침 맞았는데 보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뉴스가 이제 부각이 돼서 이만큼 좀 시세가 터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뭐 중국도 대유행을 하고 있고 한국도 주당 뭐 100명 넘게 뭐 발생을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항생제 뭐 병상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독감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중간에 이제 항생제만 적당히 처방을 받아도 대부분 다 호전이 된다라고 의료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뭐 불안해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시장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올라가는 게 없잖아.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오늘도 뭐가 올랐냐? 뭐 이런 바이러스, 럼피스킨병, 이름도 어려워. 뭐 소 대신 닭이다. 막 이러면서 지금 마이크 FNG가 소가 걸리는 병이래. 닭 먹자 해갖고 또 뭐 올랐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그게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피레치 맞을 준비 각오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신규주 여러분들도 대표적으로 시장 안 좋을 때 할 거 없으니까 선수들이나 조그만 조막성 세력 형님들이 신규주 가지고 이제 장난칠 때가 있죠. 그런 현상도 요즘에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주도주가 다 하락하고 있지만 또 오늘도 크게 하락했던 게 또 하이브가 마이너스 10% 신저가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JYP 마이너스 6%, SM 마이너스 5%. 물론 시장이 하락해서 엔터주 하락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이제 마약, 뭐 이성준 씨도 그렇고 GD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흉흉하죠. 연예계 쪽 마약이 이제 꼬리를 물고 하나 둘씩 터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엔터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연결이 돼서
계속 하이브 소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JYP에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안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팩트가 나온 건 아니지만 찌라시에는 뭐 누구도 연관이 돼 있다, 뭐 누구도 연관이 돼 있다, 막 이런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직 뭔가 터지지 않는 폭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엔터 쪽도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에라이 그냥 터지기 전에 그냥 탈출하자, 그런 심리가 아닐까.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뭐 괜찮게 나오고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은 종목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 때문에 또 과하게 하락을 한다면 나중에 저점 노리는 전략으로는 또 나쁘지 않은 섹터긴 한데 지금 당장은 조금 떨어지는 칼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매매할 만한 종목 빨리 섹터 얘기하고 싶어.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방어 지켜야 할 구간이고, 그나마 뭐 가대낙폭 조금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부정의 테마 이런 종목들, 뭐 신규주 단타 정도 난 대응 못한다 관망. 우리 자니 PD는 뭐 보고 있는 게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전쟁으로 난리칠 거 아닙니까? 지상군이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주말간에나 뭐 이때 이루어지면은 또 이란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가 좀 불안 요소긴 하지. 이란이 투입이 되면 또 석유 애들이 난리를 칠 거니까 유가? 거기서 짧게 아니 뭐 자꾸 전쟁 테마로 단타 칠 생각이 나고 있고 지금 스윙으로 이렇게 안 보입니다. 스윙은 안 보이고. 훈구석유도 오늘 물론 한 5% 오르긴 했어. 방산주는 그래도 오르는 척 하다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이런 부정의 테마들도 시장은 빠진다고 해갖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로감이 있죠. 계속 오르는 종목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전쟁 이슈가 다시 얼마나 또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또 이런 전쟁 관련 테마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체크하고 있는데, 하필 우리 또 인간지표로서 활동 중인 또 자니 PD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뭐 관종 삭제해야 되나 또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어려운 시장 함께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